안녕하세요. 카르카손 빅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카르카손 빅박스는 원래 카르카손 기본판이 있는데 11가지의 확장판을 집어넣어서 만든 새롭게 나온 카르카손 게임이고요.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. 이 카르카손은 자신의 추종자의 말로 타일 위에 배치를 잘 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파란색이었다고 하면은 일단 파란색 추종자들을 다 꺼내고 8개. 자, 자신의 추종자 말은 8개가 있고 8개 중에서 한 개는 점수판에 놓고 그럼 이 말은 점수판에서만 쓰이고 결과적으로는 7개의 추종자들로 타일에 놔서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기본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장판을 설명할 건데, 기본판은 이제 자기 차례 때 일단은 시작은 이게 빗면이 이렇게 일반 타일보다 색깔이 진한 거,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바닥에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에 바닥 깔고,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총 3단계를 거치는데,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타일 더미에서 하나 까기. 깠을 때 깔려있는 타일과 연결을 해야 하는데, 연결할 때는 이렇게 길이 연결되도록 연결을 해야 돼요. 길이 말이 되도록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이것은 길이 지금 끊어져 있죠? 이건 안 되고, 그럼 아예 차라리 길끼리 연결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돼요. 그런데 길이 끊긴다든지 혹은 이렇게 여기 부분은 성인데 이 성이 중간에 끊긴다든지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차례 때 먼저 타일을 놓고,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자기의 추종자의 말을 방금 깐 타일에 놓든지 혹은 안 놓든지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. 놔도 되고 안 놔도 되고. 놨다고 하면 이렇게 놓고, 이게 두 번째 스텝이고,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타일 깔고 추종자 놓고 자기가 점수가 획득된 게 있나 봐서 점수가 획득이 되면은 그럼 점수를 먹고 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고, 이제 이 모든 타일을 다 쓰면은 그럼 게임이 마무리가 되고, 그때까지 점수를 많이 먹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추종자들을 타일 위에 놓을 때 타일 위에 놓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할게요. 일단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도로. 이게 지금 길이 있어요. 길에다가 자기 타일을 놓으면 이것은 강도 역할을 하는 건데, 여기 길에다가 도로에다가 자기의 말을 놓을 수 있고, 또 두 번째 칸은 일단은 좀 보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 뭐 마을 같은 게 있는 건 이게 성이에요. 성에 놓을 수가 있고, 성에 놓으면 이건 기사가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여기 이거 하나짜리 이건 수도원인데, 수도원에 놓으면은 이제 수도승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들판에 눕혀놓는 거예요. 이건 농부가 되는 거예요. 이 4가지가 있고, 그러면 이제 점수를 먹게 되는 방법은,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도로 타일 하나당 1점을 먹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연결되면 먹는 거. 연결되면은 연결된 타일 하나당 1점을 먹는 거고, 그리고 성에 놓았으면은 성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성 타일 하나당 2점을 먹는 거예요. 2점. 그리고 성 타일에는 가끔 이렇게 방패 모양도 있는데, 이것은 성 타일이 완성될 때 방패 모양도 있으면 방패 모양 하나당 2점을 먹게 되는 거예요. 추가로. 그리고 이 수도원은 이건 완성이 되려면은 수도원 칸을 기준으로 둘레, 아무 타일이나 8개가 주변에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점수를 먹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이것은 자기 타일 포함 총 9개니까 9점을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점수를 먹으면은 이 캐릭터를 놓고 빼는 거는 마음대로 못 빼요. 점수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빼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거 캐릭터를 제한은 7개니까 그냥 막 다 쓰다가는 점수를 못 먹으니까 신중히 놓고 점수를 먹을 때만 이 캐릭터를 다시 수거를 해가는 거죠. 그리고 그 들판은, 이것은 아까 눕혀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점수는 못 먹고 게임이 완전히 끝났을 때만 먹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들판에 놓는 캐릭터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끝까지 얘는 뺄 수가 없는 거죠. 이 들판에 놓았을 때 점수를 먹는 방법은, 들판에 인접되어 있는 완성된 성이 있으면은 완성된 성 하나당 3점을 먹는 거예요.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가 타일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고, 타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도로가 완성이 안 됐더라도 도로 위에 자기 캐릭터가 올려 있으면은 그때도 도로 하나당 1점 먹고, 수도원에 자기 캐릭터가 올려져 있으면은 이 수도원 주변이 다 완성이 안 됐어도 그래도 그 완성 주변에 완성된 타일까지만 점수를 먹고, 그리고 성은 아까 타일 하나당 2점을 먹는다고 했는데 완성이 안 됐을 때는 성은 하나당 1점을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성에 있던 방패 모양도 아까는 2점이었는데 방패 모양도 완성이 안 됐을 때는 1점을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캐릭터를 놓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른 캐릭터가 올려져 있으면은, 만약에 상대방 캐릭터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타일을 뽑아서 이렇게 놓지는 못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상대방이 이거를 이제 뭐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던 그런 건축물에는 똑같이 같이 지배를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타일을 놔도 이미 누가 놓고 있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 놨고 누군가가 하다가 타일을 뽑아서 이렇게 놨는데, 그럼 이때는 이제 공동 소유가 되게 되는 거죠. 그럼 이때부터는 이 두 사람 다 이게 타일 놓을 때 빨간색도 말 놓을 수 있고 파란색도 말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이때부터는 경쟁이 되는데, 마지막에 완성이 됐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올려져 있는 사람만 점수를 먹는 거예요. 이런 경우는 이제 도로가 완성됐을 때 2명 1명이니까 파란색이 2점을 먹는 거죠. 아니, 파란색이 점수를 다 먹는 거죠. 만약에 뭐 3명 이상이서 이렇게 캐릭터가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2명이 공동으로 소유를 했다. 그러니까 캐릭터 말의 수가 같다 그러면은 캐릭터 말 수가 같은 사람들은 다 그 점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. 만약에 도로가 4점이 완성됐다 그러는데 뭐 3명 중에 2명의 캐릭터 수가 많다, 그럼 2명이 4점 4점씩 먹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기본판 설명이 끝났고요. 이제 확장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, 확장을 좀 봅시다. 하나씩. 먼저 강. 이제 이 강 모양이 있는 이 타일을 집어넣으면은 아까 시작할 때 뒷면 색깔이 다른 시작 타일이 있다고 했는데, 이것은 이제 완전히 쓰지를 않고 이 강 타일을 확장을 하면은 먼저 강 타일을 다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. 강 타일을 먼저 다 정리 좀 하고, 강 타일을 다 까는데 강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, 자, 지금 이게 강의 시작이에요. 그럼 이것은 이게 완전히 시작부터 깔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깔려놓고, 그리고 이거는 강의 바닥 호수인데 이것은 맨 밑바닥에 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섞어서, 여기부터 이제 한 사람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먼저 뽑아서 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. 강으로 연결하고 또 그 다음 사람 또 뽑아서 강으로 연결하고. 근데 이것도 타일 뽑는 것도 일반 타일 뽑는 것처럼 타일 뽑고 타일 위에 캐릭터를 올려놔도 돼요. 강 물 위에는 못 올리고, 이런 식으로 뽑고 뽑아서 강 타일을 다 까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 강의 바닥인 호수까지 다 깔리는 거겠죠. 근데 이 강 타일을 깔 때 주의해야 할 점은, 강은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줄기가 여기가 위에요. 그러면 물줄기는 평행하거나 혹은 아래로만 깔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못 가는 거죠. 물줄기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, 이렇게는 타일을 못 깔고 옆으로 깔든지 아래로 내려가게끔 까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타일을 먼저 다 깔아 놓고 그리고 나머지 타일들을 까는 걸 하는 거죠. 자, 이게 강 타일의 확장이고,
그 다음에 수도원장 확장이 있는데, 자, 수도원장은 캐릭터가 여기, 자, 이런 모양. 자, 아까 일반 모양의 캐릭터는 이거였고, 이건 뭐 수도원장의 캐릭터인데, 이것은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. 수도원장의 캐릭터는 이제 그 캐릭터를 놓는 타이밍 때 그 원래 캐릭터 대신에 이거 수도원장 캐릭터를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수도원장의 캐릭터는 아무 곳에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보면은 그 아까 판 중에 수도원장이니까 이 캐릭터는 아까 도로나 성이나 들판에는 못 놓고 수도원에 놓을 수 있어요. 수도원에. 그리고 또 하나 더, 판 중에 여기 이 꽃밭 모양이 있는데, 이게 정원이에요. 정원. 수도원장은 또 정원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. 정원에 이렇게. 다른 캐릭터는 정원에 못 올려놓는데 수도원만 정원을 올려놓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것은 점수 먹는 거는, 이 정원은 수도원하고 똑같이, 정원도 마찬가지로 정원 주변에 타일이 9개가 되면은, 그러면은 점수를 먹는 거죠. 9점 똑같이. 그런데 또 수도원장의 특징은,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은 자기가 점수를 먹었을 때만 그 캐릭터를 수거해 갈 수가 있는데, 수도원장은 자기 턴 때 캐릭터 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. 그럼 그때 이미 놓아진 수도원을 뺄 수가 있어요. 이게 점수가 완성이 안 됐어도, 이렇게 완성이 안 됐어요. 그런 안 됐지만 뺄 수가 있어요. 그럼 뺄 때 그 지금까지 놓았던 타일의 점수를 먹고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캐릭터는 너 이제 썼다가 다시 수거해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자, 이제 그 다음 확장. 그 다음은 여관과 대성당 확장이에요. 이거는 이제 타일도 추가되고 캐릭터도 추가가 돼요. 캐릭터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름이 원래 미플이라고 하는 거예요. 미플. 왜 미플인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를 미플이라고 부르고, 지금 이 확장은 2배 크기의 미플 캐릭터가 확장이 돼요. 보면은 이게 일반 사이즈고, 이게 이제 크기가 이렇게 좀 2배 사이즈 큰 미플이 나오는데, 이 큰 미플은 일반 캐릭터에 2명 몫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놓을 때는 그냥 일반 미플 놓듯이 놓지만, 이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과 공동 점유가 됐을 때 이것은 2명의 사람이 돼가지고, 만약에 이거 하나랑 다른 사람 거 일반 미플이랑 놨다 그러면 이건 2명 거니까 이 사람만 점유가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타일도 확장이 있는데, 여관과 대성당은 어떤 거더라? 잠깐만요. 아, 저거구나. 자, 이거